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정리할 건데, 자, 일단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게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인지 아니면 좌표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인지 정도는 일단 구분을 좀 해두자 이거야. 자,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야. 거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빼는 거고,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때 보통 절대값을 사용한다는 거는 잊지 말자는 거지.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밑변을 그려놓고 보면 얘가 사실은 x2-x1인 거지. x2-x1. 그렇잖아. 여기에다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 높이의 차이, 이 길이는 얼마냐면 y2에서 y1을 뺀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A에서 B까지의 거리인데, 이거를 써보면 이렇다 이거야. A, B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x2-x1의 제곱에다가 y2-y1의 제곱,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더라.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전체에다 루트를 씌워서 x2-x1의 제곱에다가 y2-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이지. x 좌표끼리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좌표가 x1, y1에다가 x2, y2면 x 좌표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내용들은 뭐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잠깐 보자면 이런 거라고.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수직선상에 있는 세 점 좌표야.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BC까지의 거리의 2배와 같대.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그려보면 A의 좌표는 현재 마이너스 3에 있고 B의 좌표가 3에 있어. 근데 C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C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잡으면 A부터 B까지 C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C에서 B까지 거리의 2배와 같다. 그 말은 이 전체 거리가 6이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4가 되고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C의 좌표로 봤을 때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에서 4칸을 갔으니까 C의 좌표가 1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림에서 C의 좌표는 1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B의 좌표가 3인데, 그지? A,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C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B에서 C까지의 거리의 2배와 같더라.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 거리가 이 거리의 2배니까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6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B에서 C까지의 거리도 6이 돼야 A에서 C까지 거리가 12고 C에서 B까지 거리가 6이면 12대 6 해서 2대 1이지 않냐 이거야.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B에서 C까지의 거리의 2배와 같다. 그래서 3에서 6만큼 더 간자리 9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C의 좌표를 9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거야. 수직선상에다 나타내 보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좌표 평면상에서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5루트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A에서 B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해? 루트를 전체 씌운 다음에 X좌표끼리 뺀 거 3-A 제곱에다가 Y좌표끼리 뺀 거 3 더하기 2의 제곱이 5루트 2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루트는 좀 불편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3-a의 제곱 더하기 얘가 얼마냐면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5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25가 넘어가서 자, 이 값이 25가 될 건데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이렇게 3-a의 제곱보다는 a-3의 제곱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어떤 거야? a 빼기 3이 5여도 좋고 마이너스 5여도 좋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a의 값이 8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a 값 두 개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A와 B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A의 좌표는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3,1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B 좌표는 2,4니까 B의 좌표는 이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축 위의 점 P는 X,0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지? X축 위의 점.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지금 같다라는 말이야.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 A에서 P까지 거리는 루트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뺀 거 제곱에다가 X좌표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이다. 마찬가지로 B에서 P까지 거리도 루트에 X좌표끼리 뺀 거 제곱에다가 Y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인데 둘이 같다고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루트를 벗겨냈다 치고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은 x-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과 같고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16이고 한쪽 방향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하면 x는 왼쪽으로 넘어왔다고 치자. 오른쪽으로 요 10이 넘어가니까 20에서 10을 빼면 10이잖아. x가 1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야? 점 P의 좌표가 1,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는 점인지 y축 위에 있는 점인지에 따라서 이 점 P 혹은 다른 점의 좌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해 놓고 푸는 거야. 자,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배우면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할 건데 먼저 살짝 얘기하면 A와 B를 연결하잖아. 이 직선을 만들 수 있지, 그지? 이 직선에 수직 이등분선의 좌표를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자, 하나 더 해볼게. A와 B가 있는데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 이번에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점 P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x,0이라고 잡겠지, 그지? 그런데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최소값을 구해보고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자, 요 내용에서 일단 AP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루트에다가 A에서 P까지 거리는 X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에서 Y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이잖아. 그지? B에서 P까지 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에 X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에 Y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이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문제 있지? 이 첫 번째 문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루트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는 거야. AP가 원래 루트가 있고 BP도 루트가 있는데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벗겨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을 써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4에다가 x-6의 제곱 더하기 1이지. 루트를 벗겨내고 나니까 이 식이 어떤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x제곱이 두 개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16x에다가 상수항을 다 더하면 8에다가 9에다가 36자 9에다가 36을 더하는 거니까 45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자,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고 봤더니 뭐가 됐냐면 2차 함수가 된 거야. 2차 함수식에서 우리가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 꼭지점 좌표를 찾듯이 찾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절반의 제곱 16을 더하고 뺀 뒤에 45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2괄호 x-4의 제곱에 2가 16이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32가 마이너스 32가 됐잖아. 여기서 32를 빼봐. 그럼 얼마가 되냐면 13이 되거든. 이 말은 어떤 얘기냐? x가 4일 때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13이라는 거야. x가 4일 때 최소값 13. 이 값을 알파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뭘 푸는 거냐? 2차 함수를 푸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2차 함수에 뭘 찾는다? 꼭지점을 찾는 거다. 이거 꼭지점. 그럼 이번에는 AP 더하기 BP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루트 더하기 루트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루트 더하기 루트를 정리할 수 있냐? 루트 더하기 루트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할 때 뭘 이용한다고?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거라고. 대칭 이동. 자,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A의 좌표가 2,2였고 B의 좌표가 6,1이었어. 뭐 그림은 일단 대략적으로 그냥 그려본 건데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가 보통 최소값이라는 건 뭘 생각하는 거냐면 직선 거리를 생각하는 거야.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직선 거리를 만든다 이거. 직선 거리. 자, 점 A에 대해서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2,-2가 될 거고 그러면 A-라는 점과 B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직선 거리가 되잖아. 직선 거리. 그래서 점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요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에서 B까지 거리가 최소값이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을 한 다시 말해서 루트 25니까 5가 되겠네. 그지? 최소 거리는 얼마다? 5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의 최소값은 뭐다?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최소 거리를 구하는 거고 최소 거리라는 건 직선 거리를 뜻하는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 거리는 2차 함수 꼭지점을 이용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 놓자는 거지.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외심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인데 그림을 보면 대부분 뭐 외심 정도는 알고 있는데 외심이라는 게 뭐냐면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은 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원의 중심. 그지? 원의 중심이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야. 삼각형의 바깥으로 접해 있는 원의 중심. 또 하나 외심이라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 접해 있는 이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말하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거야. 그리고 외심에서는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더라. 이유가 뭐야?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중요한 내용 하나는 뭐냐면 외심의 위치 중에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은 꼭 반드시 기억해놔야 된다 이거야.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 있다? 빗변의 중심에 있다는 거. 빗변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한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다고? 빗변의 중심에 있다. 예각삼각형은 내부에 있고 예각삼각형은 내부에 있고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있어.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해 두자는 거지. 그지? 외심의 성질에 대해서 요 정도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면 돼 한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원이 하나 있는데 세 점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삼각형에서 외심 좌표를 우리가 편의상 x, y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x, y에서 a까지 거리, 이 점을 편의상 p라고 할까? b까지 거리, c까지 거리가 모두 같을 테니까 a에서 p까지 거리, b에서 p까지 거리, c에서 p까지 거리가 같다. 근데 이 거리가 결과적으로 얼마야? 반지름이라는 거야, 반지름. 그러면 a, p, b, p, c, p가 모두 같을 테니 우리가 편의상 뭐다? 제곱을 해서 루트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해보자. AP는 얼마냐면 X좌표죠. X, Y 점 P에서 말이야. A까지 거리는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에 Y 더하기 2의 제곱인 거고 BP 거리는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일 거고 CP 거리는 X-3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인데 얘가 R의 제곱인 거지. 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겨낸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먼저 정리를 해. 전개해서 다 한쪽으로 넘겨버려. 그러면 x제곱이랑 y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4x, 8x, 12x에다가 4y, 4y 없어지고 자 상수 봐봐. 4, 4, 8이지. 4, 16, 20이잖아. 그러면 20에서 8을 빼면 1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좌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다 이거야. 이번에는 이 두 개를 한번 보자. x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서 봐버려. 9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x가 1이니까 y-7의 제곱이고 얘네들 전개해서 넘겨버리면 y제곱은 없어져. 그러면 4y 잘 봐. 여기서 4y 마이너스 14y니까 18y가 될 거잖아. 상수는 여기 4가 있고 9가 있어. 13 있지? 여기에 49 나오잖아. 넘겨. 18y는 그럼 얼마냐? 13 빼니까 36이 되고 y는 그러면 2가 됐다 이거야. 자, x좌표와 y좌표가 뭐다? 외심좌표 점피 1,2가 외심의 좌표라는 말이야. 외심의 좌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겠어? 점 P를 아무데나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지 뭐.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5의 제곱 25. r은 5가 된다.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더라. 이게 외심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이 정도 내용 한번 정리해 놓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중선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파푸스 정리라는 게 있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내용 있지? 자, 양변의 제곱의 합은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가운데 제곱의 밑변의 절반 제곱이다. 이것을 중선 정리 내지는 파푸스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증명까지 그지? 증명까지 굳이 해야 되냐? 증명이 필요하다면 힌트만 줄 테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점 A의 좌표는 A, B라고 치고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으로 가장 일반적인 그림으로 그려줄게. 점 C의 좌표를 C, 0으로 점 M을 원점에다 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고 A에서 C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고 A에서 M까지 거리도 당연히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내용 정도는 증명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 이 정도는 연습을 좀 해보고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그지?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이런 상태야. 여기에서 A랑 B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형을 한번 봐봐. 이 삼각형 먼저. 자, 이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이 6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의
가운데 제곱에, 자, 가운데 제곱에 밑변의 절반이 얼마냐면 6을 3칸 나눴으니까 2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여기에서 식 하나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요쪽에 보이는, 자, 이쪽에 보이는 요 삼각형을 한번 보자. 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은 2배의 가운데 제곱에다가 밑변의 절반의 제곱. 자, 이 식과 이 식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다? a제곱과 b제곱을 각각 계산해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계산 다 안 해봐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 평면좌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